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9K를 굉장히 힘있게 돌파를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5K부터 29K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온 과정을 봤을 때 거의 2배가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이 부활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락이 있어도 이전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이런 부활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할 수 있지만 이제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비트코인이 국가 간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당장 내일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제 이제 멤버십을 개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영상들은 그 퀄리티를 계속 그대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멤버십은 제가 주말에 라이브와 그 라이브를 한 걸 이제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메인인데, 그 안에서 지금 매일 제공해드리는 영상 이외에 더 디테일하게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돈을 버는 방법들, 또 그 관련되어 있는 주변 지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Q&A까지 해가지고 소통하면서 더 지식을 늘려가려고 준비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는 것 그 위에 다른 부분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퀄리티가 혹여나 떨어지거나 뭔가 정보를 덜 주지 않을까, 지금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28K에서 29K로 올라가는, 제가 부활 선언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힘있게 올라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빨간 고래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째 제가 돌아가면서 갈색 고래, 빨간 고래, 그 다음에 보라 고래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계속 상승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30K에 있는 굉장히 강한 이 매도벽,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뚫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서의 방향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부분 저희가 계속 횡보하는 이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2021년도 이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하락을 많이 보셨어요. 하락을 많이 보시면서 숏에 굉장히 많은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그분들을 모두 정리해 나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장이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장 초입이나 그런 것들이 유사한 그런 장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숏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도 이후에 들어오셔가지고 22년도에 돈 버신 분들이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락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15K에서 지금 29K까지 올라온 이 과정에서 코인으로? 그러면은 분명히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매크로나 이런 거시경제 환경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하락만 계속 보시게 되면은 차라리 숏을 보시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뒤에 이제 하락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락을 외쳤던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의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로 저희가 삼으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각 때문에 보통 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미국 달러로 이제 자산 가격이 표시가 되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대로 만약에 자산이 유지가 되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이게 그대로 똔똔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어제는 달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힘이 셌기 때문에 그냥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나 일반적인 것들을 뚫고 올라간 지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3개월 전부터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상승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16K, 17K부터 지금 29K까지 올라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여러분들께서 뷰를 좀 많이 바꾸시면서 유연한 사고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보면은 비트 도미넌스가 47%를 넘어가지고 48%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 도미넌스가 다른 코인들 거를 다 빨아가면서 지금 비트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RT의 상승폭들도 저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미넌스가 바뀌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돈 벌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돼서 어떤 국가 간 전쟁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지만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말 그대로 미쳤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해시레이트가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약간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 왜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원래 이렇게까지 상승을 안 하거든요.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까? 어느 부분이 이런 마이너들이 해시레이트를 계속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 이제는 인위적인 국가 간의 간섭이 시작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인프라 관련돼서 이런 채굴 관련돼서 국가 간에 이미 굉장히 물밑에서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다음 반감기에는 국가가 비트코인에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좀 찾았고, 그걸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아칸소주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의 이제 채굴, 인프라를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인프라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일종의 이제 경제 활동들, 뭐 FTX 사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비트코인 인프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인프라는 오히려 더 근간인 거예요. 비트코인 인프라는 더 근간인데, 미국에서는 마이애미에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님이 거기서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은 계속 발전을 해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저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채굴이 금지가 됐을 때 미국이 워낙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채굴업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건너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인프라를 미국은 다 가져가려고 지금 이미 친 비트코인 정책을 세워놓고 있어요. 점점점 많은 주에서 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텍사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SEC에서 제재를 하는 거는 이런 비트코인 인프라가 아니고요. 비트코인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철도를 깔고 그런 이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진행을 착착착 하고 있다. 법안으로서 보호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위대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고요. 보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가 지금 뭐 돈 풀기는 거품이 반드시 꺼진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탈출구다,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냥 이제 경선 주자기 때문에 넘기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가지고 왔고, 또 보시면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 지원.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국제 간 결제를 하는데 그걸 뭐 제한을 둔다 이러면서 좋다 말다 하지만,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2위 생산지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넘어간 게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카자흐스탄에서 막은 게 또 러시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를 받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인프라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뭐 패권 전쟁한다고 싸우고 있는 곳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인프라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스탠스고, 저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구나.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기관뿐만이 아니고 투자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썰인데, 찌라신 거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보면 6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 달에 이제 홍콩의 소매가 풀릴 거라고 하는데, 암호화폐가 풀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는 친암호화폐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 원래 중국이 비트코인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나라였었는데 이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썰이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채굴, 해시 레이트를 올릴 수 있는 채굴들이 중국에서 금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은 나오는 정책 하나하나가 다 그냥 국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조건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중국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 세 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되는 인프라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 변화하는 스탠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불장이나 다음번 불장에는 국가가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사실 인프라와 경제 이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한국은 그냥 비트코인을 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찍어 누르기만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면서.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지금의 원사이드 스탠스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이라는 게 인프라를 육성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산업들에 있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때 제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관련돼서. 근데 그러니까 워낙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사실 사기치는 게 너무 비상해가지고 코인 관련돼서 사기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뭐 다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인프라 관련돼서 지금 전라도 지방에 봤을 때 태양광 발전 이거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국가 정책이죠. 이렇게 육성을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인프라가 너무 많이 느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강제로 줄인대요. 왜냐면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오히려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놀려가지고 이건 뭐 좌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싸울 게 아니라 그냥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 태양광 발전 이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이 인프라는 나라에서 산업 단지로 육성을 해가지고 구축을 하겠다 하면 이 남는 전기 그냥 비트코인 채굴하면 제가 한국에서 국내에서 비트코인 채굴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채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 간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래 대금이나 위상은 코인 시장에서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프라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좌우 논리 이런 거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당연히 귀결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남는 전기 그냥 채굴하면 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 많이 이제 전기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지원이 되고 하면 충분히 인프라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돼서 너무나 훌륭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일개 유튜버가 뭐 국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좋아하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라인링크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인링크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가 베타 서비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스테이킹 이 베타 서비스가 오픈이 됐고 라인링크 하는 거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도와 2021년도 2년도 이 사이에 이 이후의 라인링크와 이전의 라인링크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를 오픈을 하면서 열심히 본인들의 로드맵을 탁탁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이제 이런 스테이킹 물량이 잠기게 되면 더 이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살짝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살짝 올랐죠. 저는 라인링크를 굉장히 오래 중장기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가지고 왔고 아직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라인링크 더 많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인링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냥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쭉쭉쭉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자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Adjusted SOPR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락이 끝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도기다. 그다음에 축적이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데이터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다루는 데이터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다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게 방향은 하나예요. 뭐냐? 과도기고 이제 불장이 진행되는 초입이다.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을 드실 수 있지만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일관된 결과를 도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느끼는 거지만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과도기적 상황이다. 지금 이제 하락장을 벗어났다. 물론 보시면 여러분들 상승을 했다가 뭐 요때는 이제 코로나 빔이긴 하지만 바로 상승을 했다가 그냥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정이 있겠죠. 뭐 상승을 했다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은 하락장을 벗어난 구간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지표가 요 2단계 이제 축적의 단계다, 수용의 단계다, 3단계 요런 단계 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이 오면 매집하가는 구간으로 잘 삼으면서 저희가, 하지만 숏으로 보는 게 아니라 롱으로 보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뭐 한 3, 4개월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코인루팡님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냐면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상승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하락이 있다. 하지만 이 하락도 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계속 영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상승 뒤에 하락이 올 거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사실 중요한 게 내일 단기적으로 CPI 발표랑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I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상황에서 오랜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지표 발표가 나오는 거고, 사실 보면은 지금 헤지펀드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숏 물량을 잡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숏 물량은 이제 CPI가 발표가 됐을 때 미국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일은 변동성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뭐 심적인 준비 아니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준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단기적으로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헤지펀드들이 그냥 완전 숏에 배팅을 하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테크 주식들을 많이 이제 빼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이제 실제로 언스테이킹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LSD가 굉장히 관심을 받을 거고요. 지금 LSD 관련돼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LSD 관련돼서는 리도가 있고 로켓풀이 있고 FXS가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리도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LSD 코인은 맞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 하드포크가 됐을 때 이더리움과 LSD의 대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